주말에 토트넘이 이제 패배를 기록하면서 2연패, 첼시전, wolverhampton전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첼시전과 wolverhampton전을 거치면서 부상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부상이 더 늘어났다는 소식이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전해지고 있어요. 첼시전 이전에도 계속 장기 부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첼시전에서 2명까지 더 늘어났고 그 이후에 또 한 명이 더 추가되면서 지금 부상자가 총 7명 가까이 됐습니다. 네. 뭐 부상자 명단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면 네. 일단 세세뇽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네. 아웃이 됐었고 그리고 페리시치 아예 시즌 아웃이죠. 시즌 아웃이죠. 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잘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막 조력자 역할 해주면서 하고 있다가 반월판 부상으로 아직까지 좀 복귀가 어렵고 반월판도 좀 오래 걸리는 부상 부위니까요. 그렇죠. 네. 예, 무릎 연골이니까 네. 예,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 한 5~6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반월판 나가면 네. 기량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스피드를 활용한 선수들은 십자인대나 반월판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또 히샬리송이 네. 사타구니 부상을 갑자기 고백을 하면서 네. 예, 수술을 결정을 했고 바로 그렇죠. 수술을 했어요. 예. 네, 첼시전에서 메디슨이 원투패스 주고받고 들어가다 혼자 갑자기 넘어지면서 네.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 원래 좀 발목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아스날전에서도 발목 좀 안 좋아서 좀 잡고 이랬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때 부상을 당해서 나갔고 바로 판더벤까지 햄스트링 그렇죠. 나오면서 아웃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우도기 선수가 또 햄스트링을 받았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저랑 이제 서 대표님이랑 지난 주말에 울버햄튼전 후토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도 다음 경기엔 우도기가 그렇죠. 돌아온다. 왜냐하면 우도기가 첼시전에서 네. 그냥 옐로우 카드 2장으로 그렇죠. 전보 누적 퇴장을 네.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경기에는 우도기가 돌아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도기가 원래 부상이 좀 있었잖아요. 이게 풀럼전에 당했던 부상인데 첼시전에서는 나왔었죠. 네. 그때 그 당시에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50대 50이다 우도기가 나올 가능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몸 상태가 괜찮아서 첼시전에 좀 나왔었는데 퇴장까지 당했고 이제 그 여파로 약간 햄스트링은 또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퇴장자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전반 33분에 로메로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숫자가 좀 부족을 해졌고 이 상황에서 좀 수비진들이 그 라인에 안 내리다 보니까 커버해야 될 범위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늘어났잖아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좀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부상을 좀 달고 있던 선수들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 10분경이었죠. 뭐 퇴장으로 나긴 했는데 더 뛰었어도 좀 부상의 우려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우도기가 이탈리아 대표팀에는 이제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탈리아 대표팀에 소집이 되지 않으면서 우도기의 부상 소식이 좀 확실히 드러난 건데 일단 스팔레티 감독이 우도기는 부상 때문에 소집을 하지 않았다.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팔레티 감독은 소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소집하고 싶었는데 부상 때문에 이제 소집을 못했고 일단 이 기간에는 부상을 좀 회복에 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풋볼 론던에서 골드 기자가 부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제외를 했다. 아스톤 빌라 전에 초점을 맞추고 회복할 전망이다라는 좀 이렇게 기사를 냈었는데 이탈리아 대표팀 입장에서도 엄청 아쉬울 것 같은 게 9월달에 대표팀 승선을 해서 몰타랑 A 매치에서 바로 도움까지 막 기록할 정도로 잘했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소속팀과 대표팀 오가면서 잘하고 있던 선수였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린 선수 치고 갑자기 출전시가 확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중요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부상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도기 화이팅.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선수, 이제 우도기 선수 옆에 있는 이 선수, 잘생긴 토트넘의 대표 미남 중에 한 명을 담당하고 그쵸. 있는 벤탄크루. 핵심이었던 네. 지금도 물론 핵심이고 네. 이 선수가 이제 십자인대라는 큰 부상을 좀 당했다가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루과이 대표팀에 좀 복귀를 하면서 토트넘에서 몇 경기도 뛰지 못했는데 대표팀에 곧바로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뭐 지금 부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벤탄크루가 가장 최근에 울브스전에서도 사람들이 선발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선발로 안 뛴 가장 큰 이유는 큰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부상이 보면 2023년에 거의 계속 있었어요. 보면 작년에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월드컵 출전을 했고
가나전 뛰면서 내전거 부상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이후에 경기를 좀 쉬었었고 그러다가 2월 달에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죠. 전방 그러면서 9개월 거의 8, 9개월 쉬다가 이제 막 복귀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큰 부상을 당했다가 이제 복귀한 선수를 굉장히 좀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조심조심 경기력을 올리고 있었는데 우루과이 대표팀에 소집이 되면서 토트넘의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일단 풋볼 런던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스포츠 의료진은 지난 9개월 동안 무리하지 않은 선수의 신체에 다른 부상이 발생하거나 입을 것을 좀 우려를 해서 굉장히 주의를 좀 당부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루과이 대표팀의 의료진을 믿어야 된다고. 네. 또 우루과이 대표팀 감독이 비엘사 감독으로 바뀌었잖아요. 비엘사 감독 굉장히 좀 터프한 축구, 그러니까 터프하다는 게 약간 공격적이고 많이 뛰고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뛸 수밖에 없고 특히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벤탄쿠르가 선발로 뭐 두 경기 다 뛰면서 굉장히 좀 무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수비진이 사실 가장 문제인 상황이다 토트넘은. 그렇죠. 뭐 로메로의 부상이 이제 계속 나비 효과처럼 나오고 있는데 첼시전에 다이렉트 징계로 3경기 징계 이제 2경기 한 경기 남았나요? 이제 이후에 한 경기 더 못 나오고 한 경기 더 남았죠. 네. 판더벤 우도기까지 만약에 못 나오면 남은 주전 선수가 지금 포로 있습니다. 네. 포로는 포스테코 감독 말로는 훈련에서 이제 괜찮았다고 했기 때문에 포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울버햄턴전에서 나왔던 그 수비진을 우리가 빌라전에서 한 번 더 봐야 될 수도 있어요. 벤 데이비스, 다이어, 로얄, 포로. 그러니까 약간 옛날 토트넘 작년 토트넘. 맞아요. 네. 작년 토트넘 느낌이 저번 울버햄튼전에서도 좀 나긴 했는데 후반전에 무너지는. 네. 빌라전도 한 번 더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로도 사실 부상 우려는 계속 있죠. 네. 뭐 훈련 때 괜찮아서 뭐 내보내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몸 상태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정도로 100%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올 시즌 토트넘이 진짜 수비에서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 터지니까 무르르 터지는 진짜요. 게 무슨 뚝방 무너지듯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그 영국 매체 나인민에서는 2주의 위기의 팀으로 토트넘을 좀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뭐 A 매치니까. 근데 A 매치가 있는 게 진짜 다행이에요. A 매치 없었으면 우도기도 언제 복귀할 거야. 엄청 몇 경기 또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좀 2주를 쉬고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A 매치 경기 끝나면 아스톤 빌라, 맨시티, 뉴캐슬전. 와 쉽지 않다 진짜. 에메리 만나고 펜 만나고 그리고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EPL도 확실히 이제 12월 달 가까우면서 순위표에 계속 이제 변동이 되고 있잖아요. 맨유도 좀 올라오고 있고 첼시도 뭐 지금 뭐 맨시티랑 막 4대4로 비기가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하고 긴장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은 확실히 다를 거면 지금 이 위기를 넘겨야 되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어를 내보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도 있고 혹은 다이어를 원하는 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내보내야 된다는 여론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한 것 같은. 다이어도 일단은 재계약 안 하고 있잖아요. 본인도 나갈 생각이 일단 충분할 것 같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좀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이 상황에 만약에 다이어 여름에 나갔었으면 토트넘 지금 수비진 아마 호이비에르? 호이비에르도 이적설이 있었던 선수인데 호이비에르랑 다이어가 센터백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 그나마 이제 다이어가 있어서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이어가 첼시전에서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울버햄튼전에서 또 이 시점에 좀 실수를 범하면서 굉장히 혹평도 받았습니다. 이제 토트넘 출신이었던 오하라가 다이어는 2차례 실점 상황에서 모두 실수를 했다. 여름에 정리를 했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는데. 근데 울버햄튼전 그 첫 번째 골은 그 실점 장면은 다이어가 수비 상황에서 미스라기보다는 그 걷어낸 볼이 약간 패스를 산 것 같은데 이제 상대에게 스로인을 헌납을 했고 사실 사라비아의 그 터치와 슈팅은 다이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해도 지금 다이어 탓으로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물론 다이어가 실점 상황에서 실수한 거 맞고 잘 못하는 거 맞고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 오하라 저 친구는 유달리 자기 친정팀에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고 다이어도 싫어하는 거 같고.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뭐 쌓아온 게 있으니까 다이어도 그러니까 이런 뭐 비판까지 받는 건데 이런 가운데
다이어 이적설이 좀 다시 나왔죠. 이번에도 바이에른 뮌헨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왜 다른 팀도 아니고 바이에른 뮌헨이 자꾸 연결이 되네요. 네, 바이에른도 굉장히 지금 수비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미카엘 헤난데스랑 벤자민 파브레가 이제 올여름에 떠났고 김민재 한 명만 좀 들어왔는데 더리우트, 우파메카노가 또 이번 시즌에 계속 번갈아가면서 부상이에요. 그래서 네. 김민재 선수 혼자 뭐 원백 하니 이렇게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체력 부담도 상당히 보여요. 본인 스스로 힘들다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어쩌겠어요. 뛰어야죠. 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표정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사람이 얼굴이 계속 군대 갔다 온 사람 같아요. 예. 갔다 왔죠. 네. 네. 쫙 네. 여기 올여름에 군대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딱 빠진 상태로 계속 샤프하게 그렇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김민재 선수가 1월에 아시안컵까지 뛰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바이에른도 수비수 영입이 필수적이죠. 네. 그런데 이제 수비수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수미도 필요한 상황. 6번 역할을 하는 선수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근데 다이어가 이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다 되죠. 네. 되긴 해요. 네. 이게 좀 뮌헨한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네, 그런 포인트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뮌헨의 실제로 영입 리스트에 계속 올라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막 그런 선수들이 늘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쟤를 왜 쓰지 하는데 되게 명장들이나 감독들이 그렇죠. 네. 데려가려는 선수들 혹은 그쵸. 되게 찜에는 뭐 가까운 예로는 이제 뭐 하베르츠 그렇죠. 네. 쟤를 왜 저도네 약간 이런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그 무리뉴 감독이 다이어를 그렇죠. 네. 맨유에서 다이어를 영입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투엘 감독도 뭐 다이어 계속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케인이 또 토트넘 케인은 원래 잘하는 선수니까. 네. 케인도 뭐 다이어 추천을 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케인이 네, 뭐 다이어가 그래도 지금 뮌헨 입장에서 누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이어처럼 큰 무대 경험이 많은 선수들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김민재 선수도 조금 쉴 수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뭐 토트넘만큼 그런 위치의 팀은 아니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네. 뭐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다이어 정도 영입하면 리그 정도는 돌릴 수 있겠다. 선수들 체력 안배 정도는 충분히 시킬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맞아요. 그게 바이어는 리그나 그 FA컵에서 네, 그렇죠. 그 압도하는 네. 팀이다. 포칼에서 압도하는 팀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그 수비적인 부담이 비교적 토트넘보다는 덜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런 물론 부분에서 다이어가 이제 네. 느려서 뒷공간 커버가 네. 좀 힘들고 좀 이런 선수긴 하지만 노이어 있잖아요. 그래도 약팀이랑 할 때는 나와서 네. 김민재 선수의 좀 체력 안배를 시켜줄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적료도 사실 크게 비싸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네,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정도면 거의 이제 뭐 토트넘 입장에서도 지금 재계약 안 하는 상황이면 물론 토트넘 레비 회장이 최대한 받아내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적료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긴 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지금 부상병동, 부상종합병원 네. 굉장히 이제 큰 대형 병원 수준의 이제 병원이 된 토트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